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논제부터 확인해 보고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가에 문제가 된 현상은 부정부패죠. 부정부패입니다. 자, 이유를 나, 다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고 이 부분에서 살짝 어려워요. 특히 다에서. 그 다음 끊어서 보시고 가의 문제를 방지할 방안을 나에서 사의 내용을 근거로 각각 제시하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렇습니다. 가를 먼저 보실 텐데요. 부정부패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연합뉴스. 자, 가를 보시면은 자, 어떤 군청에서 업자로부터 항만 관련 용역을 수주하는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기서 이제 집행유예는 전과로 우리가 이제 전과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 관할지법재판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떤 군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짜리인데 집행유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단순히 이 사람이 받은 거는 전과 기록은 남겠지만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거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업자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벌금을 준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군청 재직 당시이던 2013년 12월께 어항정비 개발 용역 수행사인 모 기술단 대표 차량에서 다른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여기서 이제 뭐 별로 중요해서 쓴 건 아니고요. 이제 이해해보라는 의미에서 한번 체크해봤고,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10월께에도 어떤 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지역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용역사로 선정된 뭐 엔지니어링 대표에게서 용역 수행 중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꾸준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A씨가 뭔가를 벌이고 있습니다. 뇌물을 계속 받았죠. 자, 뇌물을 받으니까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상황, 이것이 부정부패겠죠. 부정부패,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뭐 나다에서 찾아달래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개인적인 뭐 일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다의 관점은 뭘까 살펴봅시다. 재밌게도 나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지겨워 죽겠는데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들지만 동시에 선택에 따른 이득, 편익도 발생한다.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선택의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선택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처럼 선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따져봄으로써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는 사고방식을 경제적 사고라고 하며, 선택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 평가, 비교하여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 편익은 객관적으로 계산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비용과 편익은 우리가 이제 돈으로 계산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제시문 나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한번 이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비용이 적고 편익이 높은 거죠. 그죠? 이 벌금 400만 원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업자들도 500만 원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편의를 봐줌으로써 얻어들인 이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벌금 500만 원보다도 주관적 평가가 많이 계산이 되어 있겠죠. 편익에 대해서 비용은 저기 벌금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지만 편익에 대해서 이 편익이 계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이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해직되거나 그죠, 퇴직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데는 그만큼 편익이 컸다는 거겠죠. 이렇게 추론하시면 되겠고, 다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다가. 그래서 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제시문은 이런 글이거든요. 이런 글. 그래서 경제적인 사고에 관련된 글이고 여기서는 어디 있나? 이제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거를 계산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관점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주고받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하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특정한 물품 타운가라네요. 이거를 갖고 있어 그것을 나에게 준다고 가정합시다. 또 당신이 그것을 일정한 대가도 받지 않고 나에게 준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 물품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그는 나에게 대가로서 무언가를 주려고 마음먹고 나에게 무엇인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품 또 나한테 선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주는 이 타운가는 내가 당신에게서부터 받았으며 또 내가 그에게 준 타운가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뭔가 그 여기서 표현하는 영이라는 건데 뭐라고 딱히 표현하기 쉽지 않네요. 하여튼 나는 당신에게서 온 타운가 때문에 이 물건 때문에 내가 받은 타운가를 당신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준 타운가의 하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우이기 때문이래요. 만일 내가 이 두 번째 타운가를 갖는다면 나는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타운가 안에는 뭔가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하우, 즉 개인의 소유물의 하우, 타운가의 하우, 숲의 하우, 뭔가 하우라는 뭐 어떤 규칙, 그쵸? 윤리 이런 뜻인 것 같긴 해요.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 마오리족 법률가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 타운가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모든 개인 소유물은 하우, 즉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 하우가 영적인 힘이라네요. 당신이 나에게 타운가를 주면 물건을 주면 나는 그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그는 나에게 다른 타운가를 준다. 왜냐하면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는 내게 선물한 하우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나 자신도 당신에게 이 물건을 줄 의무가 있다. 하우라는 거죠. 실제로 나는 당신 타운가의 하우를 당신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뭐 증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 문화적인 관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죠? 뭔가 타운가라는 게 선물이면서도 뭔가 폭탄 돌리기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내가 계속 들고 있으면 나는 죽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 주고받고 증여의 의미에서 주고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받으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의 내용을 한번 해석 추론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업자들과 이런 어떤 기업의 업자들과 그 다음에 공무원 A씨는 주고 뭔가 이렇게 청탁으로서 뇌물을 줬잖아요. 그죠? 현금을 줬으면은 다음부터 또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무슨 부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가로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조건 청탁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용역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준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여기에 대한 대가가 필요 없는데 우선 돈을 준다는 거죠. 다음에는 공무원은 안 줘도 되는데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사회적인 문화, 약속 이런 의미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둘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내가 공무원에게 100만 원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걸 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줘놓고 나중에 이걸 발목 잡아서 그 사람한테 뭔가 필요할 때 받아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기 나온 부정부패 실제 실태가 그죠? 설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반부 끝났죠. 이렇게 끝났는데 설명이 됐죠. 가해 문제를 방지할 방안을 라에서 사회 내용을 근거로 각각 제시하시오. 여기서부터는 또 쉽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라, 마, 바가 서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점, 그걸 찾아내면은 답이 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봅시다. 자, 라에서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 경제에 모르지 않습니다. 교과서니까. 그는 시장에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통해 자원의 배분이 최적화되며 저절로 잘 된다는 거죠. 경제 주체들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애덤 스미스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철폐하자, 하지 마라, 냅둬라 라는 거죠.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시장에 내비두면은 이게 저절로 해결된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내비두라는 거죠.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와 지원을 철폐를 하면 이 규제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생기는 뇌물 청탁이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으로는 대안이 되기는 힘들겠죠. 아무튼 하나의 대안으로, 그죠?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규제와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서 방안으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을 보시면은 자유의 보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모두가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은 정부의 각기 다른 권한들은 서로 분리되어 별개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한들을 분리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한 적절한 토대를 놓기 위해서는 각 부가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며,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이 서로 분리를 하면서 서로 의존적이면 안 되겠죠.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아니겠죠. 그래서 분리를 잘 하고 독자적으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되며, 따라서 각 부의 구성원이 다른 부의 구성원의 임명에 되도록 힘을 미칠 수 없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완전히 분리되려면 당연히 인사권이 따로 독자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이 원칙이 엄격히 고수되려면 집행부, 입법부, 사법부, 이게 3권 분립이죠. 집행부는 이제 행정부고, 입법부는 국회고, 사법부는 역시 사법부. 그죠? 그렇습니다. 자, 최고위직이 서로 완벽히 단절된 경로를 통해 권위의 동일한 원천 인민으로부터 도출될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선은 분리를 하고, 얘네들의 권위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도출되는 거죠. 국민 지배 원리겠죠. 동일한 원천이. 뭐 이렇습니다. 결국 이제 핵심 주제는 뭐 이 내용이죠. 이거는 얘네들 서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고. 자, 중략한 다음에, 그러나 각 권력들이 동일한 부에 점점 집중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안전장치는 각 부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다른 부의 침해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헌법적인 수단과 개인적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독립을 하긴 하는데 실제 독립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완전히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헌법적 수단과 개인적 동기 뭐 이런 것들. 자, 다른 모든 경우처럼 이 경우에도 방어를 위한 대책은 공격의 위험에서 상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전체 내용은 이 권한들이 다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부패 문제를 우리가 적용해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려면 이런 어떤 규제들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었네. 한 사람이 독점해버리면 그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립된, 그죠? 그런 어떤 행정기관들이 이렇게 잘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앞에 공무원은 여기 집행부죠. 이게 집행부가 이런 일을 벌이면은 사법부가 바로 단죄하고, 입법부는 이런 집행부가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법으로서 잘 이렇게 법들을 잘 제정하는 방식으로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시문 마에서는 권력 분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필요한 규제 이런 것들 철폐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거고, 마에서는 권력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바는 과연 뭘까요? 바를 한번 읽어봅시다. 바에서는 아테네 민주정에서 국사를 논하고 의결할 때 포고문에는 500인 집행위원회와 데모스 이름으로 결정했다고 나온다. 데모스는 이제 대중이라는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데모스는 민회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500인 집행위원회는 일종의 의회 운영위원회, 이거는 위에서 얘기한 입법부로 해당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국회의원들이 논의해가지고 법을 결정하듯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토론 논의하겠죠. 그 다음에 의결사항은 집행부는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한
집행부, 여기 이제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곳으로 민의 의제 설정과 운영 전반을 맡아서 관리하고 결정하는 사안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이한 점은 민회 자체가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민회 구성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전체 10개 부족 30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한 부족당 50명씩 제비뽑기를 선발한다는 거죠. 자, 일부 시민에 의한 독점을 막고, 이게 핵심입니다. 독점을 막기 위해서 제비뽑기도 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분류한다는 것 자체 독점을 막기 위한 거고, 이것이 연임 불가 조항과 제한 조항 전부 다 독점을 막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뭐 상권이 이거 두 가지 권한이 같이 합쳐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는 독점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구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한 조항들, 이런 것들, 연임 불가 조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을 막게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위에서는 단순히 이런 어떤 삼권 분립에 대해서, 그죠,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런 권력들이 독점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을 연임하거나, 그죠, 그 사람이 계속 뽑혀버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를 볼게요. 사를 보시면은 앞에서는 정치 제도와, 그죠, 법 규정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사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심리학자인 마우크 미더르는 어느 다국적 기업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력거리라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권력거리란 부하들이 상관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100을 지수에 만점으로 할 때 스웨덴의 권력 지수는 31이고 낮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권력 지수 거리는 68, 한국의 권력 지수는 72, 안 좋은 건 높죠. 그래서 권력 거리 지수가 작은 나라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낮으며, 의존하는 정도,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상호 의존을 선호한다. 그래서 상호 의존이 중요하지 일방적인 의존 정도는 낮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이라는 거죠. 좋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감정적 거리는 비교적 가까운 편이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의존 정도는 낮은데 일방적인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서로 상호 의존을 하면서 감정적 거리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도 쉽게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권력 지수가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고 일방적으로 높고, 부하 직원은 그런 의존 관계 자체를 선호하거나 아니면 의존을 지나치게 거부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상사와 부하 간의 심리적 거리가 멀고, 그리고 부하 직원이 직접 상사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좀처럼 드물다라는 거죠. 근데 견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부하 직원이 이게 뭔가 잘못됐으면은 건의도 하고, 그죠, 거부도 하고 저항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권력 거리의 의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문제가 이런 어떤 조직사회 문화, 조직 문화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개선될 어떤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규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권력 분립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애매해요. 이거를 독립적으로 규제,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적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권력 분립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독점 방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셋 다가 전부 다 정치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라 이게 조금 제시문이 조금 균형적으로 배분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름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봤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봤다고 할 수 있겠는데, 또 정치가 나왔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답안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마바가 비슷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사는 이제 문화적인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균형적으로 나왔는데 이 바의 의미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답안을 한번 볼게요. 답은 어떻게 세련되게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시문 가는 어느 분청의 공무원과 업자들이 뇌물과 편의를 주고받다가 처벌된 부패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공무원과 업자들은 모두 합리적 행위자로 처벌의 비용과, 합리적 행위자라고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비용과
편익이죠. 편의를 주고받음으로써 얻게 될 편익, 이 비용과 편익이죠. 설명 다 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일어난 결과이다. 다는 개인들이 가진 물건들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은 물건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마오리족의 사회문화적인 관행. 이런 단어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위에서는 경제적인 얘기가 없나? 경제적이란 말은 경제적, 그죠? 그 다음에 합리적, 뭐 이런 표현들 써가지고 해주면 이 사회문화적인 관행이란 것과 대비되어서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의 관점에서 공무원과 업자들이 뇌물과 편의를 교환하는 현상은 문화적 논리가 반영된 사회적 관행에 해당한다. 같은 말 계속 또 쓰고 있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앞에서 제시문 나에서 설명되고 있는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바로 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 너무 빈약해졌어요. 나의 내용이. 근데 단어를 그렇게 쓰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쓰면 되는데 글자 수 부족하죠. 그래서 한 번 더 쓴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보다 균형적으로 요약해놓고 그 다음에 분석해주면은 그런 고민 안 하고도 글자 수 잘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와 사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 그래요. 라에서는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국방과 치안이라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는데 라는 만약 정부의 역할이 작아진다면 부패에 연루할 기회도 함께 줄어들 거라. 이거 조금 아쉽죠. 그죠? 규제가 조금 줄어들면은, 규제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그죠? 이런 부분 우리가 더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정부가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내용이 약간 어긋날 수도 있어요. 뒤에서는 이제 뭔가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특히 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데, 권한을 이렇게, 그쵸? 예, 좀 아쉽죠.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거는 맞는데, 규제적인 규제, 요거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부 역할을 축소하자는 얘기에 집중해버리면은 마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아무튼 많은 정부가 집행부와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권한을 분리라는 얘기가 중요하겠죠. 서로 견제라는 말이 제시문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견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특정 부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자유를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뭐 이런 특정 부라는 것은 이런 부들이겠죠. 이런 부들의 권력이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말에 따르면 정부 권한을 분리하고 견제하게 할 경우 공무원들은 서로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부패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 추론이죠. 서로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분리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 세 가지 가지고 부정부패 줄일 수 있다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들 제시문 밖에 있는 내용 추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만 이렇게 잘 써도 충분한 것 같아요. 자, 발을 보시면 아테네 민주정에서 집행부 구성원이 자격을 갖춘 시민들 중 추첨에 의해 뽑히고 이들의 연임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설명한다. 그래서 발을 그냥 요약해놓고 발을 부패 문제에 적용하면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에게 공직을 개방하고 그 임기를 제한할 경우 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관할함으로써 발생하는 부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갔네. 그래서 여기서는 연임 방지라든지 추첨에 의해서 뽑히고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한 정리가 없이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공직을 개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수준 위에 그 다음에 이 라와 마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준과 조금 맞지가 않죠. 지나치게 조금 사소한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권력 독점 요소들을 제한하자, 그죠? 그리고 개방하자, 그죠? 개방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공무원 임용 범위를 개방해가지고 권력 독점을 막자. 이렇게 얘기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공무원을 이렇게 공직 개방해가지고 임기 문제라든지 그다음 동일 업무 장기간 관할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부정부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라와 마에서 접근하는 그 수준에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논의 수준을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는 권력 거리 지수가
그렇죠. 예. 지수가 높은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의 눈치를 보며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반대 의견. 그래서 공무원의 조직 문화란 뭐 아주 좋은 말이 나왔죠. 아까 언급했듯이 개방적으로 개선할 경우 공무원들이 뭐 이런 등등 부패 문제 통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력거리 지수 너무 설명을 안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면 그죠? 너무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 조직 문화가 이제 권력거리 지수가 너무 멀면은 이런 서로 어떤 부하 직원이 저항하거나 그죠? 반대 의견을 내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권력거리 문화, 사회 조직 문화를 조금 개선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필요해요. 필요한데 전혀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누가 썼는지 모르겠네. 교수님인가, 대학원생인가, 아니면은 대학생인가, 그죠? 그래서 수준이 조금 아쉽긴 해요. 아쉽고 실제 의도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서강대 문제 굉장히 쉽다는 거 알겠죠?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상경계열 문제는 좀 그래요. 좀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요. 인문계열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제시문들의 관계를 잘 살피면은 답안이 어렵지 않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년도 상경계열 2번까지 마치겠습니다.